네, 오늘은 이제 12월 난 관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2월 난 관리가 이렇게 뭐 크게 어렵거나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2월 난 관리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담을 하나 전하고 제가 들어갈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쭉 이제 알쓸신잡을 진행해 오면서 고가의 난초를 사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가의 난초를 사지 말라는 이유에서는 그 고가라는 이유만 가지고 사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돈이 없는 가운데서 너무 어떤 그 투기 심리를 투기 심리가 발동이 돼서 고가의 난초를 사서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후 자금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뭐 소득을 월간 한 200~300 올려보겠다 안정적으로 뭐 이러한 어떤 생각을 금기시한다. 위험한 생각이다. 그리고 고가의 난초의 가격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가의 난초가 좀 수상하다. 뭐 이런 뜻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난초가 나왔으면 그것은 뭐 1억이 아니라 10억을 줘도 저 같아도 안 팔 것 같아요. 왜냐면 귀한 난초인데 그 뭐 어떻게 제가 판매를 하고 또 누가 뭐 한 1억을 주겠다 2억을 주겠다 해도 팔 때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초심자가 좀 많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알기 쉽게 그냥 고가의 난초는 지금 일단 접근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12월 난 관리하기 이전에 알쓸신잡에서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난계에서는. 그래서 어떠한 아주 고도의 세련된 방법으로 스타난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뭐 뒤에 어떤 난이다, 많이 재배가 된 것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앞에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 고가의 난초의 가격에 대해서만 잠깐 좀 언급을 좀 드릴게요. 이 스타란을 만드는데 이제 명명을 하죠. 명명을 하는 과정, 그리고 전시회에 내서 선을 보이는 과정,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가는, 여론을 조성해가는 과정. 그게 이제 소문이 나죠. 소문이 나면 그 난초가 고가에 거래가 됩니다. 되고 그 고가에 거래된 난을 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 그 세상에 내놓으신 분이 뒤에 몇 촉이나 몇 분을 숨겨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해서 가격은 조금씩 떨어져 갔죠. 그러나 한동안 유행을 바탕으로 그 스타의 난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그 심리를 조장해서 그 당분간 스타의 난 가격을 이렇게 쭉 유지를 하고, 또 전시에 나가면은 매번 그 난초만 그냥 대상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뭐 천종이라든가 한동안 뭐 보름달이라든가 이렇게 명명을 됐던 예전에 뭐 신빛, 태극선 뭐 이런 난초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어왔죠.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보통 에란인들은 그 작업을 루트를 알아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반 에란인들이 아주 희귀성이 보장된 난초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스타를 난을 만들려고 해. 그럼 이제 명명을 하겠죠. 명명을 해서 이제 출품을 하고, 출품을 했을 때 여기저기 막 여러 군데에서 이제 뭐 대상을 받고 그것이 유행화 시켜야 되는데 그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근데 대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전문 상인들에 의해서 프로페셔널 상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난초 거래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상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개 중에는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에란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에란인도 보면은 뭐 큰 상인 못지않게 난거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저는 상인으로 포함을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이 상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지금 인문이 중에서 최정점에 있는 난이 만약에 천종이다. 그러면 이 천종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격은 하락된다고 했고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하락이 되면 재미가 없죠. 그리고 이미 유행을 탈 만큼 다 탔고 천종 하면서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미 이제 스타란이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중들은 또 다른 스타를 요구합니다. 그 구미에 맞게끔 또 다른 스타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스타난이 항상 등장할 때 패턴, 우리 패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이 스타란을 구매해라 또는 구매하지 마라 이런 소극적인 어떤 그런 그 태도, 이런 생각을 좀 접어두고 제가 그동안 알쓸신잡을 통해서 말해왔던 그런 패턴대로 이것이 가느냐 안 가느냐를 좀 재미있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얼마 전에 전시회에서, 그러니까 일반 전시회는 아니고 난상인연합회 판매전이라고 하죠. 거기에 소개된 난초가 하나 떴어요. 그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난초입니다. 이 난초인데 이것이 이제 얼마 전에 불과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에 그 난상인 총연합회인가요? 하여튼 뭐 거기서 상인들의 어떤 그 모임이죠. 거기서 이제 판매전을 열면서 소개가 됐습니다. 아직은 무명인데 가명으로 이제 국보로 부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명명이 정식으로 되진 않았는데 아마 국보로 명명이 될 것 같은데 국보로 된 난초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이름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나와 있던 인문이종, 뭐 천왕이라든가 천종이라든가, 태왕이라든가 천종이라든가, 뭐 이런 난초에 비해서 특별히 뭐 그 관상적 가치나 엽의 가치가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새로운 난초다. 남이 갖고 있지 않고, 뭐 지금 에란이 통틀어서 뭐 한 4-5촉 갖고 있다. 10촉 갖고 있다. 뭐 이런 희귀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격이 이제 한번 봅시다. 가격이 신품종 단엽중2가 출연했는데 세 촉인데 3억 5천만 원을 붙여놨어요. 자, 이 3억 5천만 원을 받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3억 5천만 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위기를 띄워간다. 3억 5천짜리인데 제가 할인해서 뭐 한 1억 깎아서 2억이 드릴게요. 이러면 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띄워가는 과정에 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촉수가 얼마 없는데 그러면은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찢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막 10명, 20명한테 분양을 할 수가 없는 난입니다. 그런데 이 난초가 내년쯤에 내년 가을 여백궁전시에서 몇 군데나 나와서 몇 군데에서 상을 받고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에 출연하는 이 분수가 많은가를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서 소개했던 그 스타난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게 3억 5천이니까 여기서도 또 무지가 나오는가? 이것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지 받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이 무지를 좀 싼 가격에 사다가 그 뭐 말이 싼 것이지 3억 5천보다는 싸겠지만 결국 싼 가격이 아닌 무지 민출란을 가지고
이렇게 중투가 필 것이다. 키메라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이유로 이제 무지가 돌아다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지를 받으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 촉이 나와서 무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1년에 한 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지가 두 촉, 세 촉이 돌아다닌다. 이상한 거죠. 그건 우리가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이 출란교실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패턴대로 가고, 출란교실에서 얘기하는 거가 빈말은 아니구나. 정말 맞아 들어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를 가지시고 유심히 관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타란을 또 하나 만들기 위한 과정에 착수했다. 누군가가. 이제 거대한 이제 또 이제 돈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뭐 구매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재미있게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면서 저도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12월 난관리, 제가 이 출란교실에서는 난을 갖다가 분을 털어서 뿌리를 보여주고 이게 무슨 탄화 현상인데 이 원인이 어디 있고 약은 뭐 이렇게 뭐 구체적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차후에는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러한 어떤 뭐 자질구레한 얘기는 저 말고도 딴 데서 충분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조금 이제 그 오류가 있는 것만 제가 이제 조금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이 에란인들의 세계, 이 난계를 하나의 문화로 보고 이 문화적 접근으로서 유튜브를 하고자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매월 난 관리를 이제 한 달에 하나씩 올려서 12개월 동안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월은 근데 이게 이제 난관리 얘기할 때 참 이게 제가 여기서 하나 빼놓고 지나간 게 있는데, 이게 유튜브는 전국 방송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제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난관리와 이 부산에 있는 사람의 난관리가 같겠어요? 전혀 같지 않습니다. 기온이 전혀 달라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2월 난관리다 그러면은 12월이라는 이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우리가 12월이라고 느끼는 날씨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날씨가 만약에 한파가 와서 11월에 재현됐다. 그러면 11월이 12월 난관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월 됐는데도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따뜻하다. 그러면 12월 난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11월에 난관리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오 없이 좀 들으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제가 통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월의 관념적 날씨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통상 12월의 난관리다 이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12월은 이제 난초가 겨울잠을 잡니다. 겨울잠을 자려면 0도에서 한 10도씨 정도 사이를 유지가 돼야 돼요. 0도 밑으로 떨어지면 동해를 입는 거예요. 동해를 입는데, 겨울철에 동해를 입어서 봄 되니까 내 난초가 동해를 입어, 내 동해를 예방하려면 이런 약을 쳐야 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동해가 왜 옵니까? 동해는 습한 데서 오는 거예요. 습이 있으니까 동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되면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도 좀 소원해지고, 난초가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물 관수를 제가 평소에 건조하게 키우라라고 했는데 더 건조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더 건조하게. 그래도 하등에 지장이 없어요. 뿌리에서 이 수분과 비료를 먹는 이 작용이 좀 아주 느슨해지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생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 속에 유해 가스 같은 것도 차는 것이 좀 덜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물 안 주셔도 출란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토가 마르면 주라는 정도에서 좀 더 건조하게. 자, 화장토가 말랐네 싶으면은 그 시기로부터 뭐 한 2, 3일 더 후에 준다거나 뭐 이런 개념으로 좀 건조하게 키우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건조하게 키우면은 낮 시간에 추울까봐 베란다 문 다 닫아놓지 않습니까? 그 낮 시간에 이제 그 복사열이 생기죠. 그래서 낮에는 약간 좀 훈훈해지면서 또 겨울에는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훈훈함, 건조하면서 이 낮 시간이 훈훈해지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벌레가 생긴다. 벌레는 이 건조하고 기온이 높을 때 주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살균제보다는 살충제를 겨울에 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살충제 방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12월이다. 오히려 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두를 좀 주시고 비료는 이제 그 뿌리에서 흡수하는 어떤 그 겨울잠을 자면 뿌리에서 흡수하는 그 상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좀 약해지니까 뿌리에다가 비료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아주 묽게 타서 연면 시비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온을 너무 높이면은 뭐 추울까봐 기온을 너무 높이면은 성장을 재개해요. 출란이 성장을 재개하니까 적당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추운 것을 닫아주는 이런 온도 관리가 필요하고 그 외에 이제 뭐 꽃대 관리 가끔씩 저녁에 한 번씩 열어보고 꽃대가 자라는지 어느 정도 키가 됐는지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관찰해 보시면서 관리하면 12월은 이제 온도 관리와 벌레 관리만 잘 하시면은 12월은 크게 뭐 문제될 것이 없다. 뭐 병이 오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뭐 특별히 뭐 신화가 나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도를 너무 높여주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낮춰주는 것도 안 된다. 동해라는 건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동해가 오는 것이니까 0도 이상에서 항상 맞지. 근데 대부분이 보면 말이죠. 베란다가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서울 지방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남쪽 지방에서는 베란다에 한번 물 한번 떠나 보세요. 저기 그 그릇에다가 안 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관리하시는 방법대로 관리를 하시면 12월은 무난히 넘어갈 것이다 라는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온도 관리 그리고 이제 관수 관리 좀 건조하게 해라. 그리고 영양은 이제 연면 시비로 연하게 해라. 정리. 그리고 이제 그 벌레가 좀 건조하면 벌레가 온다. 벌레가 오니까 살충제 살포해라. 그리고 그 정도만 하면은 뭐 12월은 특별히 뭐 어려운 게 없이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말쯤 되면은 이제 화통을 제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뭐 꽃의 형태나 특성에 따라서 뭐 12월 중순에 베끼는 경우도 있고 1월 달에 베끼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12월 말에 베끼는 것을 통상적으로 보고 한 분의 꽃대가 여러 개가 달리지 않습니까? 이 한 분의 꽃대가 여러 개가 달리면 순차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하나는 12월에 베껴보고 하나는 1월 초에 베껴보고 하나는 1월 중순에 베껴보고 이렇게 해서 보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한번 베껴서 자신의 그 난실의 채광 조건 그리고 이 꽃의 특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감각적으로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란 관리는 여러분의 감각 그리고 배양해 오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누가 하는 대로 쫓아서 하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스타난이 탄생을 했으니까 또 하나의 스타의 난이 나오는지
또 만들어낼 때 움직임이 어떠한지 예의 관찰하시면서 12월 무사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